안녕하세요. 아티캐스터 로렌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LA 최대 규모의 미술관 랑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LA의 자랑이자 문화유산의 랑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의 이니셜을 딴 명칭인데요. 랑마는 1961년 로스앤젤레스 역사, 과학 및 예술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65년 현재 위치인 윌셔 블루바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이후 랑마는 시카고 출신 윌리엄 페레이라가 설계하였으며 종합예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랑마는 5905 윌셔 블루바드와 페어팩스가 교차하는 LA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베버리 힐스와도 가깝고 LA 한인타운에서도 차로 약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랑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전시는 물론이며 재즈의 랑마, 라틴 사운드 콘서트 시리즈, 교육 행사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행사를 열어 대중으로부터 곽강받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미술관인 랑마는 고대부터 동시대까지 6,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15만 2천여 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멜팅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랑마는 자칭 예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포용하고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미술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LA에 살면서 랑마를 자주 왔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다가 2년 만에 방문하니 주로 특별전을 전시했던 자리에 데이비드 게펜 갤러리를 새롭게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일 데이비드 게펜 갤러리는 스위스 출신이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피터 줌더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웹사이트에 의하면 7억 5천만 달러 예산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새로 지어질 건물 조감도를 보니 멋지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인데요. 이 자리는 이제 랑마의 연구 소장품을 전시하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브로드 현대미술관과 레스닉 파빌리온 두 개 동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레스닉 파빌리온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인 야자수가 쨍한 여름 하늘과 어우러져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3층까지 올라오니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1900년부터 1920년대 아트와 1930년부터 60년대까지 아트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20세기 초와 그 이후의 서양 미술 사조는 파비즘이라 불리는 야수주의, 큐비즘이라 불리는 입체주의, 추상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으로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랑마 컬렉션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천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아트 섹션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현주의는 1900년대 초부터 독일 화가들 사이에서 영향을 끼쳤던 사조입니다. 회화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색채, 형태 등을 감정과 주체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만 그려져야 한다는 미술 사조입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벗어나 왜곡하고 색채의 구성을 깨어 과장된 형태와 색채의 보조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독일 표현주의는 다리파와 청기사파에 의해 정점에 올랐습니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미술사 또한 일직선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 문화, 시대적 배경, 민족,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이 얽혀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며 비선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술사조는 미술이 지닌 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술사조의 발생은 기존의 미술이 이어왔던 미적 대상과 표현을 부수고 새로운 시각과 사상을 확보함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야수파를 창시한 마티스는 원색의 대담한 사용, 단순화한 형태, 주관적인 시선에 따른 구성, 디테일에서 자유로운 붓터치의 회화를 구현하였는데요. 향후 큐비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랑마 콜렉션에서는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큐비즘 대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피카소와 함께 교류하며 큐비즘을 창시한 조르주 브라크의 작품도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어서 레스닉 파빌리온에서 가장 특별했던 전시 구성은 바로 피카소 콜렉션이었습니다. 랑마에서는 피카소의 초기 회화부터 조각 드로잉, 그리고 피카소가 직접 찍은 사진 작업 등 50여 점을 상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구독자님께 피카소 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저도 기쁩니다.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는 스페인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20세기 큐비즘의 대표 작가입니다.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의 화풍입니다. 큐비즘은 피카소와 조르지 블라크가 창시했으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르네상스 전통을 깨뜨리고 해방시킨 미술혁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는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모토로 화가는 앞, 뒤, 옆, 위, 전체 등 모두 동시에 보여줄 수 있으며 그 분해한 대상을 추상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그림을 큐비즘이라고 말합니다. 큐비즘 작품은 원근법이나 하나의 관점, 정지된 시점에서 조화로운 비율에서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해석과 관점이 개입되어 얼마든지 변형하고 조합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큐비즘은 현실의 모방이나 환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일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큐비즘은 르네상스 미술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선언이며 다시 말해 새로운 미술사조의 탄생이었습니다. 피카소 대표 작품 하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비뇽의 처녀들은 바르셀로나 빈민가에서 마도로스를 상대로 몸을 파는 아비뇽 거리의 청녀들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세잔의 화풍과 아프리카 조각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서 나치가 게르니카 민간인을 폭격해 2천여 명이 학살된 참상을 그려 전쟁과 학살을 고발하는 게르니카가 있습니다. 세로 3.5, 가로 7.8m의 대작이며 유화입니다. 또 1951년 한국 전쟁의 참상을 표현한 시대를 반영한 대작이 유명합니다. 피카소는 13,500여 점의 회화와 700여 점의 조각품 등 총 30,000여 점을 남겼습니다. 방대한 그의 작품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프랑스에 머물며 가난하게 지냈던 20대 시기를 청색시대, 연인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만나 1904년 이후 그린 작품을 핑크빛 시대로 나누는 등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푸른 베일을 쓴 여자는 전시실에서 유일하게 큐비즘을 따르지 않은 작품인데요. 피카소가 처음부터 큐비즘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 끝에 대상을 해체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15세에 스페인산 페르난도 왕립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때 이미 벨라스케스 신고준주의 화풍을 터득한 천재 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피카소는 1906년까지만 해도 마티스나 에곤 실레의 화풍이 떠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피카소는 당대에 유행했던 화풍이나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랑마에서 피카소의 작품을 상시 볼 수 있다는 점과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작품을 랑마가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랑마의 콜렉션이 너무 방대해서 영상 하나에 다 못 담는 점이 아쉽습니다. 랑마 2부 영상은 레스닉 파빌리온에서 피카소 이후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주요 현대 작품들과 동시대 미술을 전시하고 있는 브로드 현대미술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작품들로 준비하였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특별한 전시 소식으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